둘이 앞에 야구치의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네, 최강 볼펜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스포츠부 간판 기자 중에 한 명이죠. 네, 간판이죠. 네, 김하진 기자가 오키나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예. 오키나와 엄청 뜨거웠어요. 막 유현진의 사사키 로키의 그 뜨거운 현장에 갔다 온 김하진 기자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따끈따끈한 오키나와 소식. 따끈따끈한 오키나와에서 온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찌고 모찌라고 딸기 모찌. 오키나와 특산품. 이게 사실 스포츠부에 이런 문화가 없어졌는데 이용균 부장이 다시 데스크로 온 다음에 이거 후배들한테 이거 출장 갔다 올 때 이런 거 뭐 하나씩 상납 이런 거 아닙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건가요?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본인이 아니 같이 다 같이 드시는 거예요? 네네. 놀랬네요. 제가 데스크 할 때 그 민주화 시켜놓은 게 다 뭐 퇴행하는 거 아닌가? 그럴 리 없습니다. 부끄러워지네. 네. 들어가시죠. 네, 어쨌든 김하진 기자가 오키나와를 가서 유현진도 보고 다 보고 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김하진 기자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가자마자 유현진 선수 합류했잖아요. 네. 오키나와로 바로 갔죠. 기사를 사실은 수십 개를 쏟아내가지고 저는 좋았는데 힘들었겠다 하고 사실 또 뒷얘기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은 롯데 얘기죠. 그렇죠. 유현진 얘기는 아니고. 김하진 기자가 저희 업계에서는 오리지널 정통 롯데 기자로 통하죠. 그렇습니다. 롯데를 이렇게 오래 취재한 기자가 현역 중에 별로 없어요. 롯데 소식은 거의 1번으로 아주 신빙성 있는 믿을 만한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롯데 얘기 좀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관심은 이제 롯데 선수들도 중요하긴 한데 롯데의 가장 큰 변화가 김태형 감독의 부임이잖아요. 그렇죠. 이 김하진 기자 일단 롯데 캠프 여러 번 가봤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전에 여러 감독들이 있을 때 롯데 구단 분위기와 이 카리스마 넘치는 튼동님 오셨을 때의 분위기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롯데 캠프 하면은 이전까지 항상 이 시기는 원래 그 희망회로로 돌리잖아요. 그런데 뭐 좋아지고 뭐 좋아지고. 네, 근데 그런 팀들 중에서도 유독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 올해는 된다 이런 행복한 분위기가 가득했는데 올해는 뭔가 선수들끼리 경쟁 구도도 만들어져 있고 또 그런 말이 있죠. 뭐 스승이 지나간 자리는 뭐 밟지도 않는다 이런 것처럼 김태형 감독이 지나간 자리는 선수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은 근데 또 고참 선수들 뭐 전준우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김태형 감독에게 말도 붙이고 하면서 종종 이렇게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또 전준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다시 또 주장을 맡기도 했는데 경기 중간에 선수들 공수교대나 이런 거 할 때 가장 맨 앞에 서서 선수들 공둥이 두들기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저거는 주장이나 무게감도 있지만은 김태형 감독님이 카리스마가 한몫한 게 아닌가라는 전준우가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맨 앞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안성호 기자도 그 김태형 감독의 두산을 꽤 취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2015년에 김태형 감독이 이제 두산 지휘봉을 잡잖아요. 그때 제가 미야자키 캠프를 좀 취재를 갔었어요.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은 또 기억도 안 더듬어 봤는데 젊은 선수들한테 정말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줘요. 짧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재환, 허경민, 박건우 선수들이 연글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초구부터 자신 있게 쳐. 그러니까 정말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주요했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면은 조금 더 이제 깊은 주문을 하는데 올해 롯데 좀 구성을 보면은 뭐 젊은 선수 가운데 나승엽, 그렇죠. 또 뭐 윤동희, 또 한동희도 있죠. 물론 입대 예정이지만 이런 선수 변화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김태형 감독이 그런 선수도 많이 키우기도 했고 그래서 평소에 만나면 이제 막 되게 천안하고 편안하고 웃긴 얘기도 많이 하고 위트 넘치고 그러는데 일단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려놓은 선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저도 취재할 때 상당히 이제 한마디 신경 쓰이는 감독이에요. 별명이 튼동. 커튼 딱 치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정수근 그 전 선수한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도 정말 꼼짝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2015년에 그 첫해 캠프, 근데 그 미야자키 가기 전에 애리조나 캠프였는데 라이브 피칭 노경훈 선수가 이제 하고 있었는데 김현수 선수가 때린 직선 타고 라인 드라이브에 얼굴을 맞아가지고 그냥 턱뼈가 골절이 됐어요. 맞아요. 그때 노경훈 선수가 꽤 주목을 받던 그랬는데 그때 떡아웃에서 김태형 감독 그 상황을 보면서 꿈쩍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상당히 녹아내렸겠죠. 근데 사실 마무리 후보였어요 당시 노경훈 선수가.
그런 정도로 이렇게 공사 구분 그리고 냉철한 거죠. 예, 그러니까 롯데 선수들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우 선수는 막 움직이고 있는데 네. 김태형 감독이 약간 뭐 밀당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네. 혹시 김태형 감독이 조금 컨트롤하기 힘들어 보이는 네. 그런 선수가 있을까요? 제가 느낀 인상으로는 김태형 감독이 약간 생각보다 좀 놀란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놀랐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처음 취임했을 때 김민석 선수나 이런 윤동희 선수 2년차 맞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봤더니 뭐 1년 좀 뛰었다고 뭐 괜히 웨이트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보여주기식. 네, 그렇게 그러다가 뭐 안 된다 식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젊은 선수들이 준비를 엄청나게 잘해온 거예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예상보다 너무 잘 다 해와서 뭐라 입을 댈 필요가 없는 그런 정도인 거죠. 그래서 사실 네. 이 롯데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약간 그렇죠. 단결이 안 된다는 측면도 있고 뭐 약간 좀 개인 플레이 그 그렇죠. 느낌도 있고 팬들의 네.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서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굉장히 준비를 잘해왔다. 그렇죠. 이 젊은 선수들이 알아서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김태형 감독 눈에 들기가 마음에 들 정도로 준비를 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단숨에 또 이제 그 선수들이 외야 주전을 꿰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 이름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도 정말 그 김태형 감독이 또 솔직하게 뒤로는 뭐 걔는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젊은 선수들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렇게 놀라서 오히려 또 너무 막 끌어올리는 선수들이 본인이 이렇게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각자의 선수들은 또 뭐 한마디만 알아서 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열심히 다들 준비를 해와서 김태형 감독도 좀 많이 놀란 눈치고 좀 이 팀이 이렇구나 좀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좀 달랐던 모양이네요. 그렇군요. 네. 일단 좀 야구적인 얘기. 분위기 말고 이제 실제 전력 관련한 얘기를 궁금한 얘기 좀 확인해 보죠. 사실 네. 포지션 정리가 돼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한동희 선수가 네. 6월에 입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상무가죠. 네. 그런데 상무, 네. 그럼 3루로 이제 뭐 개막 엔트리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시즌 전체로 보면은 김태형 감독이 이제 플랜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게 나와 있나요? 네, 한동희 선수는 일단 개막전에 3루수로 나설 예정이고요. 한동희 선수와 함께 3루를 지킬 선수는 오선진 선수가 그 자리에 오선진 선수. 예정이죠. 네, 오선진 선수 2차 드래프트로 팀에 옮겨왔잖아요. 꽃사슴. 그렇죠, 자이언트의 그렇죠. 꽃사슴이 됐군요. 그렇죠, 네. 지금 뭐 꽃노루 정도 됐는데. 꽃노루. 네. 그래서 어쨌든 초반까지 해도 그런 백업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다가 한동희 선수가 떠난 후에는 오선지 선수가 그 자리 주전으로 꿰찰 예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뭐 오선희 선수가 수비는 괜찮지만 장타력에서는 한동희 선수가 좀 차이가 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을 일단 감수하고 가겠네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한동희 선수는 6월까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쨌든 그 선수가 잘 치든 어쩌든 그 한동희는 돌아올 선수니까 그 이후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어쨌든 또 감독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털어내시잖아요. 있는 선수 없는 선수. 그래서 그냥 뭐 잘하면은 좋은 거고 뭐 계속 잘한다가 가보게 되면 좋은 거 그 이후까지 이미 다 계획 플랜을 짜둔 상태입니다. 일단 그러면 안치홍 선수가 떠난 이루수 자리도 아직까지는 공백인데 물론 김민성 선수가 사인 트레이드로 오기는 했지만 김민서 선수를 영입할 때부터 김태형 감독이 그 공항에서 출국 인터뷰를 할 때 이미 김민서 선수 이루수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더니 그래도 역시나 좀 경험의 무게를 싣는 분위기고요. 거기에 고승민 선수가 이제 뭐 작년에 1루도 왔다 갔다 하고 했지만은 거기 2루로 들어가게 됩니다. 백업으로. 그래서 여차하면은 고승민 선수가 2루와 또 외야가 또 한 번씩 뭐 선수들의 피로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라면 한 번씩 외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지 고수민 선수가 지바 롯데와 경기에서 막 몸을 날리면서 검은 흙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막 타구를 잡고 이렇게 했거든요. 고수민, 자이언츠의 김혜성. 유니폼에 흙이 많이 묻혔군요. 아니 고승민 선수가 지난해는 1루수로도 막 나왔는데 궁금한 게 그렇게 된다면 1루수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화되어 있나요? 1루수는 어쨌든 이 경험과 이 성장 가운데서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나승엽 선수와 정훈 선수가 경합을 했었는데 정훈 선수는 경험이 많지만은 어쨌든 이 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조금 뭐 기복이나 이런 물음표가 없지 않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나승엽 선수는
또 상대 팀으로도 봤었었고 군입대 전에도 봤었었고 돌아와서 봤더니 나승엽 선수가 그래도 이 경쟁 체제에서는 조금은 낫지 않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나승엽이 커야 될 선수라는 걸 또 김태형 감독 누구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두 선수의 누가 더 나아서 그게 된 게 아니라 어쨌든 조금 미래를 감안해서 그 경험 키우기 위해서 나승엽 선수로 1루수로 주전을 낙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센터 내야진을 경험 쪽에 방점을 두고 네. 그리고 그렇죠. 코너 내야수는 이제 성장 쪽에 방점을 두는 운영으로 보이는데요. 네, 딱 그거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내야도 이제 뭐 노진혁 선수를 빼면 이제 네. 새 얼굴들이 오는 셈이 되고 물론 네. 한동현 선수 이제 떠나고 오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외야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외야수 사실은 외야, 롯데 네. 외야가 조금 수비력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뭐 그렇죠. 꽤 오래됐죠. 네. 그렇죠. 하여튼 네. 옛날에 그런 실수들 많이 나왔었는데 수비율이 거의 뭐 꼴찌였으니까. 외야 그렇죠. 때문이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데뷔를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전준우 선수는 지명타자로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거의 수비는 그렇죠. 네. 소화하지 않고 어쨌든 지난해 타격 지표를 봤더니 모든 지표 1등이 전준우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선수의 체력적 부담을 줄여주거나 타격에 집중하고 또 나이도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명타자 돌리고 좌익수 김민석 2년차를 맞이하는 김민석 그리고 중견수가 빅터 레이에스 올해 레이에스를 새로 합류한 넣고. 외국인 타자. 어쨌든 그 외야수를 생각하고 뽑았던 네네. 거니까. 그리고 우익수는 윤동희 선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쨌든 그 셋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 네. 윤동희 선수 얘기 나온 김에 네. 상당히 대표팀에서도 활약이 컸잖아요. 네네네. 지난해 이제 아시안 게임이었죠. 네. 근데 윤동희 선수 이제 이번에 지바 롯데와의 그 뭐 형제 구단 뭐 그렇죠. 교류전이었나요? 송동빈 더비. 네, 네. 거기서 이제 2루타 네. 예, 기사로 잘 봤습니다. 근데 그것 빼고는 사실 못 쳤죠. 롯데 선수들. 근데 실제로 이제 김하진 기자 사사키 로키 네. 사실 일본 대표 투수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강렬한가요? 실제로 그 전간판에 거의 구속이 찍히는데 거의 155까지 저도 기사에 썼긴 했지만 155까지 나왔었고 그런데 또 타자들이 막 못 건드릴 만한 그 수준은 아니었어요. 사사키 선수도 그날이 첫 시전 등판이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중 13개를 던졌는데 10개가 직구고 3개가 포크볼이고 이 정도였는데 윤동희 선수한테 물어봤을 때는 약간은 본인 타임이 조금 늦었다 싶었었는데 그래도 워낙에 빠른 볼이었으니까 그 반발력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코스를 봤더니 그 자리에 수비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안타가 됐군 해서 2루까지 뛰어갔다고 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도 150대 공들은 많이 보잖아요. 외국인 그렇죠. 선수들이 많이 네네네. 던지니까. 그런데 그게 막 이렇게 묵직하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왔다 한 번 더 치고 오는 그런 볼끝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어쨌든 그 전에 윤동희 선수가 지바로 때 교류자 첫날에도 이렇게 좀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윤동희 선수가 그때 딱 보자마자 한 번 때렸는데 그게 안타가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윤동희 선수 물론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안 좋았지만 그렇죠. 네. 수비에선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나왔는데 네, 그렇죠. 그날도 우익수로 나왔었는데 네. 박세훈 선수가 선발로 2이닝까지 던지고 있었을 때 타구를 몸을 날렸는데 이렇게 잡지를 못해서 근데 사실상 그날 날씨가 진짜 안 좋기는 했었거든요. 공 따라가기 어려웠을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띄우면 뭐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윤동희 선수는 사실은 그 신인 때까지만 해도 내야수를 하던 그렇죠. 선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외야를 전향한 지 얼마 안 됐고 외야로 이제 스프링 캠프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고 이런 상태여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우익수로 낙점이 된 김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경험을 쌓고 또 시즌 때 보여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키나와 현장에서는 못 봤을 텐데 네. 그날 경기를 KNN에서 유튜브 중계를 했어요. 그렇죠. 동시 접속자가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 팬들이 올해 롯데에 대한 기대가 어떤 건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냥 드러나네요. 예. 근데 김태형 감독 스타일상 네. 김태형 감독 저희도 오래 봤잖아요. 이제 이 시즌 중에 팀의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데 굉장히 능해요. 이렇게 굴러가다가 지금 타이밍이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불펜을 확 강화시킨다거나 네. 아니면 거포 중심으로 타선을 확 바꾼다는 거 아니면 빠른 선수를 바꾼다는 이런 극적인 변화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데 네. 그 어떤 전력 변화의 핵심에는 언제나 불펜이 좀 있었거든요. 네. 김태형 감독이 불펜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좋은 투수가 딱 나오면은 굉장히 강하게 치잖아요. 집중적으로 쓰죠. 네. 네, 집중적으로. 거의 막 내일이 없는 경기처럼. 맞습니다. 네. 예. 롯데 불펜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빠른 공 던지는 투수 좀 있긴 있잖아요. 네. 투수에 대해 기막히게 아는 거는 저도 두산 코치분한테 들었는데 네. 거의 신들린급에 가깝다고요. 가짜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의 눈빛만 봐도 얘가 어느 정도 던질 수 있을지 하면서 또 그 선수를 한번 딱 꽂히면 또 이렇게 쥐었잖아요. 하는 네. 그런 걸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코치가 나는 저거는 절대로 못 배운다. 봐도 못 배운다. 이렇게 할 감각. 정도로 네, 네. 거의 약간 점쟁이 정도로 이렇게 능하다고 해요. 감각. 네. 근데 지금
지금 롯데가 투수가 사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아요. 빠른 공도 많고. 네, 김태형 감독이 사실 지금 자리가 거의 없다고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투수진의 중심인 뭐 필승 그 세던맨 구승민과 네. 마무리 투수 김원중 그 둘의 중심으로 이렇게 뭐 오른손 뭐 왼손 이렇게 가는 건데 일단 그 동안에 중간 개투를 맡았던 자완 김진호 선수 같은 경우에 선발로 좀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선발로 이제 준비를 시키고 한현희 선수 같이 경쟁에 붙일 예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얼굴은 전미르 선수를 좀 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째 투수가 13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필승조에다가 또 이제 군 제대한 박진영 선수가 또 군대를 그 지하철 요원으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종합운동장 부산의 종합운동장 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일이 많이 갈았다면서. 그런데 박진영 선수 지바롯데 교류전에도 나왔었는데 네. 그 첫날에 최준현 선수와 김진우 선수에게 깔아놓은 주자들을 박진영 선수에 좀 처리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박진영 선수가 2017년도에도 필승조 롯데 그 가장 최근인 포스트 시즌을 이끌었던 그 불펜 중에 한 명이니까 그 선수도 꼭 끼워 넣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미르 선수가 좀 마지막 그 불펜의 조각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름 나와서 말인데 네. 구승민 선수하고 관계는 괜찮죠? 아주 괜찮죠. 아주 괜찮죠. 저도 부임하자마자 첫날 걱정돼서 또 카톡도 하고 뭐 이렇게 첫날이야 뭐 잘할 수 있는데 이제 같이 겪다 보면서 그 유명한 투가세 사건. 그 사건이죠. 두산하고 롯데랑 할 때. 뭐 투가세 사건이랑 많이 투가세 사건 맞죠. 들은인 있고 말한인 없는 뭐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김태형 감독으로서는 그 둘이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 둘이 투수진의 지금 약간 분위기를 잡아준 역할이어가지고 그리고 그 둘한테 뭐 김태형 감독이 모든 선수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구구절절 선수한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 안 해요. 네, 그래서 그 둘한테는 그냥 너무 빨리 올렸다 좀 천천히 됐느냐 이 정도 얘기 정도만 하고 그래서 둘한테도 뭐 구수민 선수는 김원주 선수한테도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해도 딱 믿어주는 그런 느낌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뭐 투가스 이런 거는 다 옛날 얘기다. 안동은 없다. 네, 그리고 지금도 잘 해주고 해야 이제 그 선수도 FA인데. 네. 예. 감동의 분위기군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뭐 그나저나 롯데 야구 올해 기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김태형 감독 시즌 목표 있을 테고. 네. 예, 그리고 아마 롯데 선수들도 특히 베테랑 중심으로 아마 그 분위기를 읽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내심 계산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김하진 기자 이래저래 이제 뭐 대화하면서 좀 포착되는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가을 야구죠. 무조건 가을. 기본은 가을 야구. 네. 어쨌든 김태형 감독은 자신이 뭘 하러 왔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또 선수들도 작년에 해봤던 그 느낌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롯데가 개막 초반에 1위를 달렸었고 그렇죠. 사실상 뭐 더 이상 뭐 저희가 이런 통로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뭐 사소한 일들이나 뒷이야기로 인해서 팀이 뭐 고꾸라지거나 이렇게 떨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선수들은 우리는 원래는 멤버가 좋았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김태형 감독이 어떻게 보여주는지 궁금해하는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김태형 감독 부임하자마자 처음에는 뭐 김태형 감독은 뭐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렇게 두산 선수들 물어보는 선수도 엄청 많았었고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 가서 일단 그 위에 롯데 더 윗선 그 구단 그 위에 윗선도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가려고 가려면 지금 5강 가겠다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류현진이 합류한 한화예요. 네. 한화에 류현진이 딱 온 것에 대해서 롯데 분위기, 김태형 감독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잡아야 올라갈 수 있거든요. 5강에 올라갈 수 있는 팀이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네. 네, 농담식으로 나 두 번째 해외 오지 왜 첫 해에 왔어 이렇게 하긴 했죠. 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가 신구장을 치면 그때 류현진이 짠하고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좀 빨리 오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롯데 선수들이 류현진을 대했을 때 기록을 다 찾아봤더니 잘 쳤던 선수들이 다 떠났더라고요. 이대호 선수 은퇴했고 강민호 선수는 저기 삼성 가 있고 황재균 선수 있고 그나마 남아있는 선수 중에 전준 선수가 있는데 2할 9푼을 쳤어요. 잘 쳤네요. 그 정도면. 네, 그리고 정훈 선수는 2타수 무안타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크게는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뭐 그냥 리그 전체 발전이나 뭐 이런 거에 있긴 한데 또 하나 자체가 또 물음표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문동주 선수, 노시현 선수가 있지만은 작년 이야기고 또 올해 젊은 선수들이 많고 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뭐 특별히 뭐 경기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롯데 담당 기자는 뭐 이렇게
하나의 변화는 크지 않는 것 같네요. 네. 아니 뭐 롯데 구단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네. 이현재 그렇죠. 같다고 뭐.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그렇군요. 아니 김 기자가 또 롯데 가을 야구 여러 해 가지 못했군요. 네. 근데 취재한 이제 뭐 이력이 최근 10년 동안 있잖아요. 봤어요. 근데 네. 한 번이죠, 한 번. 최근 10년 동안 기억이 한 번. 나나요? 저는 사실상 저는 황금기를 보고 네 제가 2010년도 초반 2011년부터 정식으로 담당했기 때문에 그때 로이스터가 물러나고 양승호 감독이 한참 그때도 가을 괜찮았죠. 야구 갈 때죠. 저는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있었던 기자 초반의 시절이었는데 매년 가는 거더구나. 네, 그렇게 하다가 2017년에 갑자기 한번 가고 그런 정도라서 안승호 기자도 2002년에 LG 한국 시리즈 가고 매년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11년 만에 갔죠. 13년 만에. 11년. 11년 만에. 11년 만에 갔죠. 그래서 네. 2013년에. 네. 그러고 있다 뭐 다 봤죠. 뭐 잘 나갈 때도 보고 뭐 못할 때도 보고 다 보기는 했죠. 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알죠. 가을 야구 분위기. 저도 옛 기억이 정말 나는데 정말 좀 신명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올해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롯데 몇위 또는 가을 야구는 기본 김하진 기자 솔직히 냉정한 판단? 예, 이제 오키나와에서 귀국했으니까 네. 솔직한 마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원래 롯데 담당을 해서 그런지 롯데 담당하면은 담당들 다 시니컬해 지금. 네. 아니 희망의 를 돌리는 게 아니라. 네. 희망은 네. 뭐 배신당한 적이 많으니까. 네. 부정적인 것도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경험상. 네. 저는 5위. 시니컬한데 5위. 네. 네. 그렇구나. 분위기 장난 아니군요. 예. 그래요. 저도 이제 전문가 그룹 여러분들하고 이제 롯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그 요점이 리더십의 대변화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마 롯데 역대 감독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강성 리더십이 왔다. 백인천 감독 이후 처음인가요? 네. 백인천 감독 때는 정말 야구 못할 때고 로이스터 감독 이대호 선수가 이후에는 되게 그렇죠. 다른 감독. 이대호 선수가 아주 신인 때. 그렇죠. 예, 그때 막 체중 빼라 막 네. 이런 이슈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런 시즌에는 초반 레이스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원팀이 되려면 그게 관건이다. 근데 굉장히 그 4월 그리고 5월 중순까지 레이스가 굉장히 아주 롯데 올 시즌 운명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용병 기자도 뭐 보고 생각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보고 있는데 이번 시즌 전망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최근 KBO 리그가 전체적으로 이제 투고 타자가 강화되는 흐름이잖아요. 지난해 홈런 수가 1000개도 안 나왔어요. 뚜렷하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게다가 올해는 ABS도 도입이 되는데 ABS 도입의 안정감을 위해서 좌우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씩 넓어져요. 예. 그리고 타자들은 요걸 부담되기 시작하면 이제 컨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사실은 투수력이 센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고려하면 롯데 마운드는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김태형 감독의 카리스마가 더해지면, 그러니까 ABS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감독이라는 점에서 뭐 이렇게 그 선수들의 어떤 심리적 그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카리스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김태형 감독 굉장히 큰 장점. 그래서 5위는 간다. 저는 조금 더 위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해요. 좀 4위? 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조금 더 플레이오프를 그러니까 네. 포스트 좀 일찍 시작할 수도 있다. 늦게 시작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늦게 느낌. 시작할 수 있다. 네.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타격보다는 투수력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이를테면 잠실, 고척, 사직 등 약간 투수 친화적인 구장을 쓰는 팀들이 조금 유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 영상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하진 기자 네. 담당 부소장과의 방송인데 불편함이 있죠. 솔직히 불편할 것 같아. 저는 제가 볼 때는 저처럼 편안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담당 국장도 있는데. 네, 그렇죠. 네. 다시는 안 나오겠다 이런 건 아니죠? 아니죠. 전 방송이었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했고 예.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빨리 까먹고 싶은데. 예. 아유 지금 일해야죠 빨리. 예. 그럼 먹을 시간이 있습니까? 혼자 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최강협회는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 그리고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